피폐해져가야 된다면 사람들이 꿈꾸는 것과 현실적으로 좀 다른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엔 열정이 있고 나는 이런 것도 배우고 싶고 저런 것도 배우고 싶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런 열정과 끈기는 다 사라져 있어요. 제가 그동안 커피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90% 정도가 집안의 반대로 커피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돈이 안 되니까. 저희가 오픈했을 때 당시에는 그냥 테이블이랑 의자밖에 없어요. 일단 해놓고 여기에 맞는 걸 좀 찾는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데 여기는 맞는구나 라는 걸 듣는 것보다는 여기에 맞으면 내가 좋아하는 걸 넣는다. 이 매장을 2년 가까이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하나 싫어하는 게 없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것에서 어울리는 것으로 다 찾아 넣었어요. 저는 이제 포항에서 교대 근무를 하면서 인터뷰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최연덕이라고 하고 자기소개를 여쭤보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에서 무주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바리스타 김슬범입니다. 혹시 근데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자주 와주셨잖아요. 그러한 이유는 없어요. 제가 하고 있는 커피에 대한 그런 업계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사실 크게 부담이 없었어요. 단순히 자주 와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떠나서 이러한 거에 제안을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저 또한 흥미가 갔기 때문에 저 한번 재밌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먼저 조금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자면은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신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늘 필터 커피를 드렸었어요. 몇 번 모시니까 감사해서 서비스 음료를 다 제공해드렸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말을 크게 들었고 그 뒤부터는 이제 대부분 혼자 오셔서 작업을 하시는 날이 많아졌고 몇 번 깔깍깔깍 이렇게 하면 그리고 계속 노트북만 지켜보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계속 이렇게 타자를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이제 보통 나뉘거든요. 거기서 타자를 치고 계시길래 글을 집필하신다거나 그런 사람을 좀 봤어요. 무주의 뜻이 뭔지. 가게를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을 아실 거예요. 이름 짓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채널명 이거 짓는 거 굉장히. 이 뜻은 모순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라든가 누군가 혼자 있을 때라든가 사회에서 일할 때가 나 혼자만의 개인 시간을 가질 때 사람의 성향이 늘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의 그런 이중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순적인 그런 단어가 저에게 너무 마음에 드는 말인 거예요. 일본어로 우준이라고 하는 매장 이름을 발음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좀 더 편하게 하려고 무주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사업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연락이 또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가게 준비한다고 하면서 너무 할 게 많으니까 테이블 높이까지 제가 다 설정을 해야 됐었어요. 이거요? 네. 그러니까 손님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앉을 수 있을까 해서 의자와 이 앉는 곳의 높이 그리고 앉았을 때 무릎과 테이블의 높이까지 다 일일이 계산을 해서 제가 다 앉아가면서 그 정도로 매장을 준비했기 때문에 사실 전라북도에 무주라는 지역이 있었지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뭐 문제가 되진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진행을 했죠. 근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으신가요? 무주 카페 치면 진짜 무주에 있는 카페가 나오고 포항 카페 무주라고 검색을 해야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네이버에 제가 안 뜨는 게 조금 솔직히 조금 속 상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을 내가 지불할 수 있을지 세팅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잖아요. 케바케겠지만은 포함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는 얼마 정도 들었는지. 저는 그때 당시에 1억 정도면은 할 수 있겠다. 보증금이라던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1억 정도면은. 근데 아니었어요. 어떻게 좀 덜 들었나요? 실질적으로 더 많이 듭니다. 당시에 보증금 포함해서 든 금액이 1억 2천이었어요. 1억 2천. 네. 사실 현재까지도 사고 있어요. 계속 투자한 금액으로 치자면은 토탈에서 한 1억 5, 6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지금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31입니다. 31. 재작년이었으니까 29이었잖아요. 네. 29에 1억 얼마를 들고 덜컥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잖아요. 내 걸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고 싶다는 욕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은 1억이 넘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되게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마지막 근무지가 대형 카페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거의 중소기업에서 가장 차선 정도의 급여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가게를 제 것처럼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한 번씩은 사장님의 의견과 저의 의견이 안 맞는 때가
종종 있어요. 나는 이 카페가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근데 사장님은 이제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이 서로 갈리기 때문에 결정은 최종적으로 사장님이 하시는 거다 보니까 제 의견이 물론 들어줄 때도 훨씬 많지만 답답하죠, 그냥. 답답하다기보다는 솔직히 조금 아쉬워요. 나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이 매장이 성장할 수 있는데 사장님은 이런 결단을 내리시니까 제가 나와야겠다라는 생각 든 것도 있었고,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있으면 고여있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해양에서 정말 많은 직원들을 만났었거든요. 너무 열심히 가르치고 새벽까지 남아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 알려주기도 했고 많이 해왔지만 결국은 이 친구들이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제가 없어요. 저를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거를 저도 알지만 제가 있음으로써 이 친구들이 그냥 현재 자리에 만족을 할 것 같고 제가 제 자리를 내주고 좀 나가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제가 이 매장에 있음으로써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대표님한테 꽤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맞았고, 제 자리에 이제 들어갈 만한 친구를 인수인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일 또한 제가 나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3개월쯤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안 믿어주셨어요. 나가지 말라고. 네, 나가지 말라고. 붙잡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제 가게를 하고 가겠습니다. 커피를 시작하게 되신 지가 얼마나 되세요? 18살 때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과제빵과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빵이랑 제과 쪽을 하고 있었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크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빵집에서 일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매장 앞에 구인 공고를 붙여놓으시거나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구인을 하시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희 집 바로 앞에 파리바게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구인 공고를 내셨어요. 빵집은 대부분 다 여자만 구인을 하셨었어요, 사장님들이. 근데 그때 무슨 폐기가 있었는지 그냥 들어가서 저는 안 되냐고, 이 구인 공고를 보고 들어왔는데 저는 여기서 일하고 싶다, 남자는 안 되냐 라고 해서 면접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때가 18살이었어요. 근데 축구하다가 인대가 찢어졌어요. 근데 출근 전날에. 근데 제가 여기가 너무 들어가고 싶으니까 바지 안에 보조개라고 하는 그 깁스를 숨겨놓고 그냥 출근했어요. 제가 가입해서 못 갑니다 라고 하면 다시는 이제 못 들어갈까봐.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가 어느새부턴가 우유에 스팀도 치고 커피도 수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시작이 사실 거기라고 생각해요. 내리는 방법을 배우고 이렇게 했었을 때 이거다 이런 느낌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나랑 적성이 맞다라고 느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 거기도 하고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커피를 내리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그 일이 마음에 들었어요. 제과제빵 일보다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커피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죠. 커피를 만들 때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능력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커피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사람들이 꿈꾸는 것과 현실적으로 좀 다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커피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그런 꾸준함과 말씀하신 성실함, 끈기,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맛을 볼 줄 아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열정이 되게 나는 이런 것도 배우고 싶고 저런 것도 배우고 싶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런 열정과 끈기는 다 사라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많이 봐왔었고 제가 그동안 커피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90% 정도가 집안의 반대로 커피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돈이 안 되니까. 카페가 돈이 안 되나요? 네. 그때 당시에 부모님 세대는 되게 어려운 세대였잖아요. IMF를 그런 겪어낸 세대시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직장 그런 걸 해서 결혼을 한 다음에 안정적인 생활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하게 여겼던 세대세요. 저 또한 부모님께서 제가 커피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셨었고 저랑 함께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지금은 업계를 다 떠나셨을 거예요. 여성분들은 딱히 할 게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커피 한번 해볼까, 바리스타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떠나시게 되잖아요, 일자리를. 그래도 한 4, 5년은 해야 내가 이쪽 분야에서 어느 정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대부분 그 이상을 못 채우고 그만두시게 돼버리니까 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쪽 업계에서. 꾸준함,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커피를 만드는 거랑 또 카페를 운영하는 거랑은 다른 면인 것 같거든요. 완전 다르죠. 운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서비스랑 좀 맛의 상향 평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상호명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되게 이쁜 카페가 하나 생겼었어요. 포항이에요? 네. 손님이 웨이팅을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웨이팅을 한다 정말 손님이 많이 오거든요. 이런 매장을 보니까
보니까 와, 인테리어를 정말 잘하면은 손님들이 이렇게 오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당시에 느끼기도 했었고, 호기심이 생기다 보니까 가서 먹어봤지만 비주얼적인 측면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실 맛적인 부분은 내가 한 번 더 방문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3, 4년 이후로 봤을 때는 볼 때마다 어쨌든 손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 걸 보니까 인테리어가 다는 아니구나. 인테리어는 결국은 사진을 찍을 때만 필요로 하고 이유가 없어지면 안 오시는구나 라는 거를 또 알게 되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사실 포항에서 필터커피를 이렇게 많이 판매할 줄은 몰랐거든요. 한 번 오셨던 분들은 80, 90% 이상은 다시 재방문을 해주세요. 그때부터 필터커피의 라인업을 좀 더 늘리면서 여러 가지 필터커피를 준비를 하고 손님들이 좀 편안하게 있다가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만들고 싶었던 게, 저는 예전에 다른 카페를 갔을 때 정말 좁게 앉아서 정말 불편하게 있다는 기억이 있었어요. 서로의 대화 소리가 들릴 정도였고, 제가 그런 카페를 갔을 때는 솔직히 쉬고 온다, 맛있는 커피를 먹고 왔다라는 느낌보다 좀 불편하다라는 감정이 제일 많았었거든요. 제가 오픈을 했을 때도 테이블의 간격을 인테리어에서 제안해 주시는 거에 비해서 2배 이상 넓힌 것도 있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독립적인 공간을 주고 싶긴 했거든요. 네. 손님이 많이 오실 때도 있다 보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은 테이블을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는 안 늘렸어요. 테이블이 증가하면서 예전만큼의 그런 독립적인 공간 확보도 안 되고 편히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해 가면서 영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재방문하는 8, 90% 중에 한 명인 사람으로서 네. 무주에 오는 이유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유가도 비싸잖아요, 솔직히. 유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걸어다녀야 이제. 근데 이제 차로 왕복이 1시간이니까. 근데 이렇게 습관처럼 오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커피가 맛있는 것도 있지만은 호스피탈리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떤 여운이 남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을 때 뭔가 제가 얻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부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지 원래 이렇게 다정한 분이셨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사실 요즘은 필터커피를 주문하시면은 보통 이제 카드를 주시잖아요. 사실 바리스타들도 잘 안 읽어요. 이 카드를 준다고 해서 저희 필터커피가 좀 더 부각된다거나 좀 더 맛있어진다거나 하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말을 하기로 했어요. 손님한테 말을 하면 시다마 벤소나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 한 번이라도 생각나는 그런 뉘앙스들이 있겠지. 로스터리에서 제공하는 노트들이 있어요. 이 커피는 어떤 뉘앙스가 난다. 뭐 예를 들면 뭐 체리가 느껴진다, 뭐 자두가 느껴진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마셔보고 느껴지는 것들을 적어요. 로스터리에서 제공하는 노트들과 일치하면은 그 부분을 적고, 일치하지 않으면 안 적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말로 전달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고 우리가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우린 이게 안 느껴지는데 이게 느껴진다고 하니까 손님들한테 말을 해야겠어 라고 하면은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목소리도 작아지고 제가 내리는 커피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져요. 무조건 나갈 때 저희가 느껴졌던 맛들을 공유하고 교집합된 부분들을 확실하게 적어놓고 숙제한 다음에 그러고 나가요. 손님들이 나가실 때 정말 이 컵에서 이런 맛이 났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오픈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미도 이렇게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드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업도 18살 때부터 이렇게 계속 커피를 하고 계신 건데, 좋아하는 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인터뷰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왜 이게 좋을까에 대한 질문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커피가 왜 좋으세요? 이게 말하는 게 좀 되게 좀 어렵죠. 네. 약간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전에 한번 그런 게 있었어요. 오픈 초창기 때, 그때는 손님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오셨던 한 부부분이 방문자 리뷰를 달아주고 가셨어요. 현재까지도 오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처음에 적었던 게 이제 스타벅스보다 스타벅스 못 가겠어요 라고 적어놓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진 않구나, 그런 거에 대한 좀 만족감도 굉장히 컸고, 손님들이 그냥 다 비우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주 오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커피가 너무 맛있다고. 용기 내서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진짜 그만큼 맛있었다고 느끼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좋은 커피를 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중에 매장마다 이렇게 테이스팅을 조금씩 해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못해도 5잔 이상 굳이 그렇게 다 하셔야 되는지. 손님 거 훔쳐먹는다.
오픈바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맛있는 모습을 보면은 속으로 저 새끼 왜 내 커피 맛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새끼 세팅 안 하고 내리나? 바리스타들이 봤을 때 원두 하나에 뭐 하나 잘못되면 그 하나가 그 한 컵을 멈춰요. 어떤 바리스타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여기서 커피를 몇십 단씩 내리고 있지만 왜 손님들이 여기를 오매 그분들은 첫 커피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첫 커피를 제가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손님한테는 취향이 안 맞더라도 잘못 추출된 커피를 내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픈 초기 때부터 그 버릇이 들었어요. 보통 이런 필터 커피들은 거의 대부분의 바리스타들이 나온 전에 한 번씩 먹어보고 가요. 혹시나 잘못 추출될 위험이 있는지. 근데 저는 필터 커피보다 에스프레소가 잘못 내려왔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분쇄도도 더 가늘게 되고 필터 커피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품질의 콩을 되게 비싸게 주고 사오는 경우는 많은데 에스프레소에 들어가는 커피들은 조금 잘못된 콩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몇 번 있어요. 손님들이 잘못 추출된 커피를 안 먹게 하기 위해서 계속 먹어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좀 했을 때는 이제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해왔던 루틴 중에 하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강박관념이 살짝 생긴 것 같아요. 일관된 모습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주위에서는 또 어떻게 보는지 동종업계 분들이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죠. 아메리카노까지 시음을 하고 나가다 보니까 굳이 이제 동종업계 분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손님들이 아메리카노 받으시면은 저희 커피에는 크레마가 없는 이유거든요. 제가 다 섞어서 약간의 시음을 하고 다시 부어서 나가요. 제가 아끼는 카페고 공간이고 제 영감을 발산하는 곳인데 그래서 사장님의 컨디션이 걱정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컨디션 조절하세요?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거든요. 날이 가면 갈수록 가니까 사람이 피폐해져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창업을 하고 나서 감안을 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을 고정으로 쉬지만 그 하루도 일을 하거나 다른 매장에 가거든요. 여기에 후회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초기와는 다르게 최근 들어 사이에서 좀 컨디션이 확실히 안 좋아졌어요. 디저트 시럽까지도 저희가 다 만들다 보니까 손님이 있든 없든 저희는 늘 바빠요. 컨디션이 손님들한테 드러나 보이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저는 여자친구랑 같이 일을 하잖아요. 사소한 이유로 다툼을 한다거나 뭐 한 명이 기분이 안 좋으면 손님들이 봤을 때 그게 티가 나요. 저희끼리 얘기했던 게 혹시 우리가 뭐 싸우거나 힘들더라도 손님들이랑 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티를 내지 말자. 컨디션 조절이라는 거는 쉬어야 컨디션 조절이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루틴이 이게 돼버려서 이때 안 나오면 조금 편하진 않더라고요. 불편하세요? 네, 그래서 나오는 것도 있어서 잠을 못 자기 시작해서 영양제를 좀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부터는 조금 나아지기는 하더라고요. 여자친구에 대해서 혹시나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언급을 안 했는데 이제 얘기를 하자면 네네. 하셨으니까 저도 하는 거 네네. 하셔도 돼요. 저 계속 안 하고 있었는데 아, 먼저 하셨으니까 저도 뭐 많이 싸워봤지만은 누가 봐도 쟤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사람이라고 바로 보이거든요. 사장님도 지금 이렇게 칼 걸어보세요. 이렇게 묻지기 많으시잖아요. 아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평소에 저희한테 대해주실 때는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만은 아까 뒤돌면서. 그럼요. 이렇게 옷도 이렇게 뭐 이렇게 옷도 지금 이렇게 뭐 갈피 있는 여자친구와의 다툼이 있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저희한테는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저는 항상 봤었어요. 네. 계속 여기 이대 있으면서 네.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떻게 안 그런 척을 잘 할 수 있지? 이게 사실 뭐 여자친구 있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은 감정적인 이유로 많이 싸우게 되잖아요. 여자친구랑 지금 3년을 넘었는데 그동안 만나면서 싸운 거 진짜 없었어요. 한 10번 대회? 근데 오히려 매장을 하면서 오히려 의견 다툼이 좀 많았었는데 저는 일할 때 좀 되게 예민해요. 아이스 음료를 나갈 때는 얼음이 녹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고 뜨거운 음료를 나갈 때는 이 음료가 식는 것에 대해서 예민해요.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얼음을 넣는다던가 따뜻한 걸 제일 마지막에 넣는다던가 그러한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루틴이 망가지면 조금 예민해져요. 그런 걸로 좀 싸우게 된 것들이 몇 번 있었는데 좀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그냥 거의 말을 안 하고 그냥 일만 하고 시간이 지나면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조절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똑같네. 저는 약간 어떻게 하냐면 향수를 뿌리거나 아니면 막 러닝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전환을 하는데 일하는 중에는 뭐 향수 뿌릴 수도 없고 에어팟 껴가지고 신나는 음악으로 환기할 수도 없고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같은 직업들은 향수를 못 뿌리는 직업들이에요. 커피 향을 방해하는 향들이니까. 그렇죠. 제가 마지막에 말했던 그 좀 시간 지나고 나서 얘기하면 이제 뭐 서로 그냥 이제 네. 부용해서 이렇게 여자친구분이 만드신 인테리어 소품도 있으시잖아요. 있습니다. 정말 많은 소품과 액자와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애정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하는 커피 머신. 슬레이어라는 머신인데 여기에서 에스프레소 모델이라는 기기를 사고 싶었어요. 그 판매가 중단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 때는 이거에 대한 수입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예약금에도 안 되고 기다려도 안 되고. 근데 이게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밑에 바로 등급인 스팀 LP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 수입사가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추후에는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건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창업을 좀 미루는 것도 생각을 했었고 다른 모델로 알아볼까? 그 밑에 등급인 그 스팀 LP 모델로 살까? 이러한 고민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제가 쓸 장비를 제가 골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팀 LP 모델을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모델이 지금 저기 있는 그 모델. 이제 유감스럽게도 제가 원했던 그 모델은 지금은 수입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게 얼마? 3,300에서 3,500 정도. 저것도 한 저거는 부가세 포함해서 3,000 정도 합니다. 3,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비용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근데 아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하셨잖아요. 네. 인테리어 돈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게 3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버리시잖아요. 이게 좀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데 에스프레소라는 음료를 뽑았을 때 느껴지는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저 모델이 제일 맞고 제일 좋아서 이제 사용을 했던 거고 제가 제일 먼저 돈을 안 아끼는 곳은 머신이었거든요. 나는 빚을 내서 이 머신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고 저는 그 사소한 거 한 가지 한 가지 다 요거를 구매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머신은 왜 샀는지 그라인더는 왜 이걸 샀는지에 대한 이유가 다 하나씩 있거든요. 이런 이유가 명확하면 좋긴 한데 창업 관련해서 인테리어를 아끼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직까지는 카페에 대한 창업이 솔직히 지금은 레드오션인지 블루오션인지 잘 모르겠어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그래도 창업하시는 분들은 창업을 하게 되는 거고 하고 싶은 사람들은 결국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실패해도 주저하지 않아라는 그런 돈들이 아니잖아요. 창업하는 금액들이 다들 최소 몇 천만 원부터 많게는 몇억, 몇십억씩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사실 대형 카페 같은 경우는 이미 투자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아끼려고 하면은 안 하는 게 아끼는 거예요. 1인, 2인 그런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월세를 내고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조금 놀랐던 게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인테리어가. 철거하는 비용도 좀 많이 나왔었고 의자, 테이블 이런 거 제외하고 그냥 공간적인 인테리어 뭐 바라던가 이런 거를 화장실 이런 거 했을 때 4천? 5천 사이 든 것 같아요. 최대한 손을 보지 않는 매장에 들어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화장실도 괜찮고 바닥도 괜찮고 벽이랑 천장도 다 괜찮네? 그럼 선택도 좀 해요. 그럼 제가 필요한 조그마한 인테리어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딱 필요한 부분만 인테리어 하면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봤던 거에 비해서 돈이 현저히 적게 들어가요. 바닥을 한다던가 그렇죠. 벽을 한다던가 이런 거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셀프로 하면 좀 더 싸요. 근데 사실 셀프로 하면 또 어렵기도 하고 수평 맞추는 것도 힘들고 싼 경우도 있지만 비싼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유럽 미장 같은 것도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니까 비싸기도 하고 화장실도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 그럼 그것 또한 뭐 뜯어내고 세면대, 변기 이런 것도 다 새로 구매를 해야 되니까 엄청 큰 돈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 못할 돈도 아닌 거예요. 매장을 볼 때 뭐 위치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인테리어에서 제일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내가 안 건드리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를 바닥만 했어요. 벽이랑 위는 그대로예요. 본인이 꼭 이걸 하고 싶다, 이 테이블을 쓰고 싶고 이 의자를 사고 싶다라는 게 아니면 전 중고로 알아봐도 괜찮은데 다만 얘들은 이제 기성품이다 보니까 의자와 테이블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일일이 뭐 줄자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본인이 다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 특정 어떤 매장에서 저희는 이제 영업을 그만하려고 해요. 여기를 인수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하나 크게 사갈 거 없이 일일이 다 알아볼 필요 없이 모든 걸 다 인수인계 받고 다 내게 되는 거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괜찮긴 한데 저는 딱히 추천은 드리고 싶진 않아요. 뭐 카페 기준으로 봤을 때 중고 제품이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온수기 같은 뭐 뜨거운 물이나 대양 물이 나오는 거는 연식이 있으면 사실 안에 스케일이라는 그런 고형물이 쌓이기 때문에 그냥 새 거 사는 게 뭐 인테리어를 할 때라던가 그럴 때 사실 한 번 할 때 다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인테리어를 조금씩 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돈이 모자라게 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카페에서 많이 줄일 수 있는 거는 저는 커피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싼 거는 뭐 한 50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비싸면은 3천 후반까지 4천 가까이 되는 머신들이 있는데 제가 3천만 원짜리 머신을 산다고 했을 때 돈이 1천, 2천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머신을 좀 낮추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쨌든 저 모델을 복사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모델 그냥 계약을 해버렸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모자랐던 것도 맞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머신을 이렇게 한 걸 후회하냐라고 하면 후회는 안 해요.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바탕은 이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한 상상과 취향이 바탕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밑그림을 먼저 그려보셨을 거잖아요. 그쵸. 우주를 만들 때 그렸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는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나무를 최대한 안 쓰고 싶었어요. 어딜 가도 원목 테이블에 원목 바에 거의 다 원목인 거예요. 비싼 거가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원목들은 현실적으로 비싼 원목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서 두고 쓰고 할 수가 없잖아요. 상업적으로 쓰이게 되면은 파손될 위험이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리라던가 이런 것도 어렵고 금액적인 측면도 다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쵸. 그 손님들 또한 불편하실 거예요. 왜 카페는 원목만 이렇게 있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하기 싫었어요. 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나와야겠다라고 했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하기 싫어서 이런 것들을 배합해서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해서 먼저 그 그림이 나왔던 거고 저희가 오픈했을 때 당시에는 그냥 테이블이랑 의자밖에 없었어요. 바탕이나 그림이 저는 그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앞으로 이 매장을 어떻게 꾸며야 될지 고민을 해야 했잖아요. 그걸 진짜 수도 없이 계속 고민했었거든요. 우유나 신발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러브 블랭킷, 그런 오브제 같은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 매장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사게 되었어요. 저 프로토콜의 카드 액자 같은 경우도 처음에 프로토콜이 포스터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자기들이 쓰던 원두들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초창기에 쓰던 업체들한테는 이미 나오셨는데 지금은 제어가 없어서 저는 못 받았거든요. 이걸 너무 갖고 싶은 거죠.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런 카드가 저희가 엄청 많아요. 제가 저걸 다 모아놓고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했잖아요. 일일이 한 번씩 다 돼보고 괜찮다 이제 그럼 붙이자 이렇게 해서 붙여가지고 저런 액자를 만들었었어요. 저 액자를 보고 나서 프로토콜 대표님이 저걸 진짜 가지고 싶어 했어요. 제가 나중에 마감을 드리냐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바탕이 처음부터 깔고 시작하기에는 미래까지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해놓고 여기에 맞는 걸 좀 찾는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데 여기에는 맞는구나 라는 걸 두는 것보다는 여기에 맞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넣는다 라고 하는 게 좀 더 이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매장을 2년 가까이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하나 싫어하는 게 없어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의 인테리어를 저희가 좋아하는 것에서 어울리는 것으로 다 찾아 넣었습니다. 근데 대신 이게 단점이 시간이 조금 걸려요. 개인 카페는 프랜차이즈랑 다르게 사장님이 취향이 들어간 부분이고 취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제 취향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했던 부분은 잘 되는 카페 사장님들은 자기 취향이 되게 뚜렷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좋아하고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이런 거를 뚜렷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좀 잘 되는 카페의 취향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취향이라고 하면은 어떤 카페를 갔을 때 이게 너무 예쁘니까 나도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카페를 인테리어 할 때 저는 이런 카페가 많으니까 이대로 똑같이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대구에 정말 좀 잘 되는 카페였는데 이게 정말 똑같은 그런 구조의 카페가 돼버린 거예요. 어디가 남구에 있는데 네. 거기까지. 네. 근데 이러면은 사실상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취향이라는 거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은 본인이 경험을 해보고 구매도 해보고 해봐야 자기가 난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그냥 아무런 소비 없이 뭔가 취향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이런 뭐 해골이 그려져 있는 옷을 입고 문신을 하고 다닐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게 좀 더 나는 더 잘 어울리고 이런 게 더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취향이 지금 없으면 뭐라도 이렇게 관심사를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스팅 시간에 따라서 배출되는 콩의 색깔을 이렇게 진열을 해놓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것들을 두시는 건데 본인이 만약에 좋아하는 게 없다면 이런 취향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한 공간에서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먼저 조금 고민해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실제로 의류를 좋아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러그나 캔들,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그런 브랜드들의 모음을 해놓은 액자 포스터 같은 경우도 다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서 좀 영감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긴 해요. 이런 바리스타라는 업종이 한국에서 굉장히 무시받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페 알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직업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커피 한 잔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네. 많은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 조금 더 나은 맛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다. 한 잔에 2,000원, 3,000원, 4,000원짜리 커피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 한 잔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또 보시는 분들께서라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